안녕하세요. 피부 얼라이브의 피부과 전문의 이선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치료를 고민을 하시는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여드름 흉터는 많은 분들께서 치료를 원하시지만 선뜻 치료를 결정하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드름 흉터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적을까봐, 혹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진물도 나고 테이프도 많이 붙여야 되고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을까봐 고민하시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치료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시술법이나 치료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주베룩이나 히알루론산 부스터 등이 출시가 되고, 이러한 물질들을 흉터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흉터 치료의 성공률이 과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여드름 흉터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의 레이저로만 모두 되지 않습니다. 간혹 모공 치료에는 A 레이저 하세요, 여드름 깊은 흉터 치료에는 B 레이저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특정 레이저 장비나 시술법이 마치 모든 흉터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의원들이 SNS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는 깊고 질기고 이렇게 섬유화가 심한 여드름 흉터였는데, 흉터 치료를 하면서 개선이 되기 시작하며 깊게 자리 잡은 흉터들의 높이감이 얕아지고 흉터들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얕고 부드러운 흉터로 변하게 되는데, 이 깊은 흉터에 적합한 레이저 치료법과 부드러운 흉터에 적합한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레이저로만 흉터 치료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흉터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가 많은 병원들에서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죠. 둘째, 이 한 분을 치료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여드름 흉터들의 모양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흉터 양상에 맞게 맞춤형으로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흉터 레이저 하면은 떠올리는 프락셀 레이저가 있죠. 요즘도 프락셀 레이저를 설명하면 많은 분들께서 좀 당황을 하십니다. 예전에 이제 프락셀 레이저를 받고 피부가 민감해졌어요, 오히려 홍조가 심해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러한 프락셀 레이저 역시 사실은 얕은 흉터, 부드러운 흉터에 과하게 시술이 들어갈 경우에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고 흉터가 오히려 더 심해지는 등의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섬유화가 심하고 깊은 흉터, 이렇게 비박피성 레이저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 흉터 영역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박피성 프락셀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피부과에는 흉터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드름 흉터, 수술 흉터, 외상후 흉터, 켈로이드 흉터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브시전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여드름 흉터 치료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흉터를 구성하는 흉터의 벽이 굉장히 딱딱하고 단단해서입니다. 피부 흉터 조직 아래 이제 흉터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굉장히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해진 조직을 끊어줘야 될 뭔가의 수단들이 필요하는데, 이렇게 끊어주는 방법들이 서브시전, 소위 말해서 니들이나 캐뉼라를 사용한 방식이 있고, 열적 자극을 주는 레이저 방식이 있고, 요즘 많이 하는 미라제 큐어젯 같은 니들 프리 인젝터가 있고 해서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흉터 벽을 개선을 시켜줘야지 여드름 흉터가 개선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니들이나 캐뉼라를 사용한 서브시전, 한마디로 유착된 섬유화된 조직을 끊어주는 방법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캐뉼라라는 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 캐뉼라를 자세히 보시면 끝이 뭉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흉터 조직 아래 이 캐뉼라를 적절히 삽입을 시켜서 이러한 흉터 조직의 흉터벽을 끊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딱한 흉터를 적절한 방법으로 끊어줘서 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줘야지 속도가 빨라집니다. 만약에 니들이나 캐뉼라로 접근이 어려운 얕은 흉터의 경우에는 레이저 장비를 통한 서브시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이 쓰는 건 양질의 피코 레이저를 활용한 피코 프락셀 방법이고요. 이 피코 프락셀은 피부 표면을 보호한 상태에서 흉터벽에 집중된 플라즈마 에너지를 딱딱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흉터벽을 물리적으로 끊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피코 프락셀은 단독으로는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흉터벽을 끌어주는 서브시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다른 흉터 레이저나 이런 콜라겐 부스터와 병합해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흉터 양상에 맞는 적절한 흉터 레이저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흉터 치료의 핵심은 내 피부 조직이 감당 가능한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생겼을 때 재생되는 과정을 통해서
흉터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고 질긴 흉터에 너무 약한 강도의 비박피성 레이저로만 시술을 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얕은 흉터에 박피성 프락셀을 세게 하는 것처럼 너무 강한 강도를 주게 되면 오히려 흉터가 깊어진다든지 없었던 홍조가 생긴다든지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유착이 어느 정도 있고 좀 깊은 흉터에는 프락스프로, 이 놀리스 미니라고 하는 어뷸 글라스 방식의 레이저가 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얕게 자잘자잘하게 부드럽게 패인 흉터에는 오프스 픽셀 같이 박피성 고주파 치료라든지 피코 프락셀 등의 레이저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아이스픽, 송곳형 흉터라고 하죠. 뭔가 깊게 콕 박힌 것처럼 생기는 흉터는 치료가 어려운 편인데 이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 CO2 프락셀 레이저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담 때 보시면 이 TCA 도트필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이 TCA 도트필은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인 건 맞아요. 이 원리 자체는 결국 산도가 강한 물질을 흉터 조직에 이렇게 콕콕 찍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흉터 조직에 그 화학적 데미지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재생을 유도하는 방식인데 이게 해보면 잘 되는 분들이 있고 적합한 피부 타입이 있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피부 타입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얇고 모공이 거의 안 보이시는 젊은 여성분들의 피부에는 도트필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그런 막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보면 이 도트필을 셀프로 시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잘 되는 분들은 잘 되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경우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도트필은 제한적으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는 약품? 그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오픈 마켓을 이용해서 직구로 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화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적절한 콜라겐 부스터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물질은 주베룩, 올리디아,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 등이 있고요. 이러한 부스터들을 적절한 인젝터를 통해서 주입시킨다든지 직접 흉터 조직에 수기 주사를 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침투시킨다면 더 빠르게 흉터 조직의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시술을 하면서 느낀 경험인데 주베룩이나 올리디아 같은 이런 콜라겐의 합성을 유도하는 유도체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히알루론산이 진피층에 오래 잔류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흉터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흉터 치료를 할 때 콜라겐 부스터를 쓴다고 하면은 주베룩이나 히알루론산 부스터 등을 복합해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 여드름 흉터 치료는 결론적으로 100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적절한 진단 후에 치료를 받으면 충분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요. 보통 내가 흉터 치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이유는 여성분들 기준으로는 내가 화장을 할 때 자꾸 화장 입자가 이 흉터에 낀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내가 치료를 받으면은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흉터가 있을 때 이 패인 부분이 있으면 그림자 음영이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이제 어두워 보이고 뭔가 착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70에서 80% 정도만 흉터 조직이 차올라도 그러한 음영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얼굴이 훨씬 더 맑고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만족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예전과 다르게 이러한 흉터 치료의 기법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내가 만약에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중요한 일정들이 많다 하셔도 치료 스케줄을 잘 잡게 되면은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한 치료들도 구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깊고 섬유화된 흉터들에는 박피성 치료들이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적절히 조합해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일반적으로 작은 염증, 그러니까 만졌을 때 이렇게 땡땡하고 작게 올라온 여드름 염증은 보통은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자리에서 3회 이상, 한 3개월, 6개월 동안 그 자리에서 염증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겼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풍선처럼 부푸는 그 낭종성 여드름이 생겼던 자리는 여드름 흉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흉터는 결국은 예방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염증성 여드름들이 생겼을 때 적절히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먹고 바르는 약이라든지 압출을 받으시는 걸 우선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여드름 염증이 올라왔을 때 반복적으로 집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절한 방법으로 그걸 짜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오히려 이제 과하게 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여드름 흉터들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드름이 생겼을 때 적절히 먹고 바르느냐, 필요하면 염증 주사, 압출 같은 걸 받으시면서 관리를 이제 잘 하시는 게 여드름 흉터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 피부 얼라이브의 피부과 전문의 이선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